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든 책 속의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하고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면서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놓는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대화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기억에 남았는지. 아마도 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준 사람과 함께 하면서 대화했을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 공감한다는 건 한 번, 두 번의 기술로 익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무척 대화를 잘한다라고 알려진 분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화를 마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분과의 대화가 그렇게 저한테 유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제가 대화를 할 때마다 넣는 추임새가 똑같은 거예요. 매번 똑같은 리액션이 온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내 이야기나 내 삶에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화의 기술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과 공감과 교감을 나눴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의 화술에 내가 함께 했다라는 느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소개할 책인 이 공감의 언어라는 책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화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는 KBS 아나운서이신 정용실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한 작가이기도 하시더라고요. 30 진실하게 아름답게,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또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 등등, 그리고 몇 권의 공저가 이미 있으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요, 대화 중에 특별히 이 아나운서로서의 장점과 또 정용실 아나운서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집중해서 이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 책입니다. 저도 평소에 대화에 대한 또 화술에 대한 스피치에 대한 책을 종종 읽는 편인데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이 책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도 드물었던 것 같아서 이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책 소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은 나라는 원과 너라는 원이 서서히 겹쳐지는 것이다 라고요. 사랑도 관계도 먼저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듯이 공감도 먼저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시각을 전환할 것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와야지만 그때서야 내가 공감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내가 먼저 공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이 경청의 부분에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라고 했죠. 방송인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대화에 능숙할 것 같지만 이 속내를 들려주기를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방송인인 자신도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구절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소통은 춤과 같다고요. 한 사람이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면 상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두 사람이 함께 엉켜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춤이죠. 그런 것처럼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펼칠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섬세하게 느끼면서 그 사람의 박자에 내 박자를 맞추고 그 사람이 호흡 하나까지도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춤을 추다가 상대방의 발을 밟듯이 대화 중에 말이 부딪히거나 침묵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화는 독백이 아니죠. 대화는 그래서 나와 대화를 함께 나누는 당신이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감은 배울 수 있다.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를 독서로 이야기합니다. 독서의 장점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상대가 있는 자리로 도약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 틈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말, 또 그 사람의 현실 하나하나에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마치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질문을 품어야 되지요. 거기에 상상력이라는 색을 입혀야 되고요. 저도 그 저자의 제안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본 게 최근에 제가 읽었었던 그 소설집 중에 이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소설집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그 아픔들,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잘 포착해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뭐 주민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저 무표정함 또는 힘겨워 보이는 그 어두운 얼굴들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슬픔이나 상실감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었거든요. 결론은 이런 거죠. 자꾸만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훈련을 하는 것, 내 식대로 대화를 끌지 않고 그래서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할 때 비로소 공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인상 깊게 읽었었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 정용실 아나운서가 무용계 아주 대가인 분과 한번 그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무용계의 대가께서 마음을 통 열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하시면서 인터뷰에 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용실 아나운서께서 진심을 다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시작하자 점점 이분이 마음을 여시면서 예술인으로서의 진솔한 자신의 어떤 행복, 또 성취감, 또 고민들에 대해서 나누는 과정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윤실 저자께서 이렇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문장이 참 와닿았어요. 듣기라는 게 결국은 섬세한 작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스마트폰도 또 마음속의 번민도 고민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꺼두고 마음속 조명을 오직 상대방을 위해서만 켤 때, 그리고 느낄 때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직 당신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진심만은 켜놓은 채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의 한 챕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책의 결을 함께 느끼시는 시간입니다. 호기심 어린 따뜻한 시선으로라는 챕터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년의 방송국 생활을 뒤로하고 2년간 미국에서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방송이라는 두 글자를 잊고 살았다. 평생 처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아침 식사, 간식,
저녁까지 내 손으로 거두어 봤다. 아이를 따라 동네 도서관, 기타를 가르쳐주는 동네 아트센터, 축구클럽까지 엄마로서 가야 할 곳들을 쫓아다니기도 했다. 축구클럽은 가장 많은 미국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아빠들이 많이 오지만 주말엔 부부 동반에 형, 동생들까지 온 가족이 온다. 나는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낯설었다. 한국이라면 아빠들은 주말에 운동을 가거나 집에서 쉬고 엄마들만 운동장에 가득했을 텐데 말이다. 꾸준히 축구클럽을 가다 보니 미국인 엄마 한 명이 늘 구석에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다른 부부들과 달리 늘 혼자 같았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물어봤다. 누구 엄마니? 엄마, 공격수로 뛰는 키 큰 애 알아? 알지. 그애 엄마야. 아, 그럼 아빠는 누구니? 우리 팀 코치잖아. 아,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셨대. 그래서 만날 아빠한테는 인사만 하고 엄마랑 차 타고 집으로 가. 아이 말을 듣고 나니 둘이 각자 아이를 챙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가 아빠인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먼 발치에서 아이를 기다렸고 아이가 곁으로 오면 웃으며 함께 차로 향했다. 그녀는 부부가 함께 온 가족과는 섞이질 않았다. 조용히 혼자 운동장 한편에서 아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가족들이 소풍 오듯 커피와 도넛 등을 싸오는 모습, 남편이 부인을 위해 캠핑 의자를 펴주거나 부인이 남편 커피를 챙겨주는 모습, 경기장에서 아이가 뛰는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아이 팀을 응원도 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은 그녀의 모습과 무척 대조적이었다. 경기를 보러 와서 사람들과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허공만 바라보는 그녀의 쓸쓸한 표정. 아이가 전 남편과 대화를 하는 걸 보며 조용히 주차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매번 눈에 들어왔다. 경기가 끝나면 다들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며 떠들썩하게 차를 타는데 반해 아이와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몰고 사라지던 그녀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 그 후로 내 눈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다. 어느 청명했던 가을날, 그녀는 코트 자락을 날리며 미소로 아이를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금 공을 몰고 가는 아이가 당신 아이냐고 물어보면서 그녀는 짧게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 아이가 수비수라고 소개하며 당신 아이 덕에 우리 팀이 많이 이겨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제야 내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날 그렇게 서로가 말문을 텄다. 그 후로 그녀와 나는 함께 팀을 응원하기도 했고 내가 가져간 커피와 과자를 나눠 먹기도 했다. 그녀는 차차 내게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이 이야기, 자기 이야기, 축구 이야기 등 다 알아둘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마치 이야기할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우리 아이는 학교를 옮겨야 했고 축구클럽 활동도 접어야 했다. 마지막 경기를 보러 가는 날 나는 커피와 도넛을 한가득 준비했다. 1년 동안 함께 응원하면서 모두가 한 가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포옹과 악수가 이어졌다. 나는 그녀와도 아쉬움의 포옹을 나누었다. 그때 그녀는 내게 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하거든 언제든 자기에게 보내라고. 대학 입학처에서 일하는 자신이 도움이 될 거라면서 내 손에 명함을 꼭 쥐어주는 게 아닌가?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든든한 내 편을 하나 얻은 기분이 들어 콧등이 시큰해졌다. 미국에 와서 이런 따스함을 느껴보긴 처음이었다. 그녀가 정말 고마웠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그녀가 내게 쏟아놓은 것은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놓은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레리킹은 말했다. 훌륭한 대화의 기본은 상대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그는 긴 세월 방송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다. 대화란 단지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말이다. 마음을 나누려면 먼저 따스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한다. 마음이 담긴 관심만이 진정한 대화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호기심은 바로 진정 한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다. 자,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참 따뜻한 그 에피소드죠. 성경에 보면 욥기 19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이 한 말인데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구절이 있어요. 욥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줬지만 결국 대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욥의 상황과 그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논리로 그 친구의 고난과 상황을 함부로 재단하고 또 친구에게, 고난당한 친구에게 도리어 각성할 것을 요구하는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공감받지 못했던 이 욥이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 구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은 대화를 나누죠. 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참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과연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지, 온전히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 또 비전, 또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느라고 우리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대화를 하면서 보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언어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공감은 결국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공감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점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능력 있는 친구도 좋지만 공감하는 한 명의 친구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지고 우리도 그런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이번 주 팟캐스트 이쯤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